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생산 현장에서 직접 뛰고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평소에 갖고 있던 한국의 미래에 대한 그런 전망을 조금 더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제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한 젊은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아마 월드컵 경기 이후로 제조 현장에서 자기 분야는 2배 정도 임금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완성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생산 공정을 1차 밴드 쪽으로 이동을 시켰는데, 그동안 1차 밴드는 그런 원가를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 더 1차 밴드들도 인건비 증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런 비용 증가 때문에 도저히 가격이 지금처럼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 속에서는 제조를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그런 분들이 생산 공정을 중국으로 이동시키고 대개 이제 설계 도면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전략적으로 선회하는데, 현재 생산 현장에 계시는 제조업체 사장님들은 다행히 그 젊은 사업가처럼 중국어가 좀 능숙한 경우에는 직접 중국의 생산 공정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사업 모델 자체가 이렇게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한 3년에서 한 5년 사이에 그분이 하시는 그런 분야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40년을 해왔건 50년을 해왔건 간에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분은 그 업종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아주 관심 있게 들었죠. 완성차라든지 또 완성 그런 운반기구에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그런 상황이라면은 아마도 한국의 대부분의 그런 제조업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원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속에서 완성품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이 계속 인하하는 그런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지면서 도저히 이제 원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생산 공정을 중국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문을 닫거나 이런 상황이지 않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뭐 또 다른 그런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이동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주장을 내세울 수도 있지만, 사실 한국의 앞날에 보통의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근데 그분은 또 한 가지 재미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 아마 실업급여가 악용되는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다고 그래요. 제조 현장에서 그런 그 실업급여를 악용하는데 고용하는 사람과 또 당하는 그런 근로자 사이에 적절한 암묵적 그런 계약에 따라 가지고 정부의 실업급여를 빼돌리는 그런 사례들도 무진장 많다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거 하니까, 어떻든 이번에도 이제 세금을 올려가지고 누리 예산을 한 6천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우리 사회가 첫 번째 특징은 재정에 의존해서, 나라 세금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있다는 점이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재정이 증가할 때 그것을 대부분은 제가 볼 때는 후손들이 지불해야 될 국가 채무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은 세원을 더 확보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쪽으로 아마 앞으로 정책 방향이 계속 달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장기 불황 국면에 들어간 그런 경제가 세율을 올리거나 세월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장해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게 되면은 결국은 불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예. 그런 쪽으로 아마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뭐 한 1년 전보다 또 6개월 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사회에서 전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이 진행이 되면은 한국의 장기 불황은 아주 지속될 그런 가능성이 높고, 또 그것이 진행되다가 외부적인 그런 쇼크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경제 위기나 이런 부분으로도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사업가의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래전에 읽었던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한번 떠올렸습니다. 로마의 몰락에 대해서 많은 그런 정신적인 이유를 드는 사람도 있지만,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관리 숫자하고 병력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로마 몰락에 큰 그런 가속도를 내게 했다는 것이 시오노 나나미의 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회가 좀 더 이렇게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명백한 한 가지 사실은, 공적 영역이 계속 확장되거나 나라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숫자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반드시 쇠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한 번 정도 더 새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에서 큰 그런 시대 흐름, 시대 정신, 시대를 지배하는 그런 신념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공적 영역을 확대하고 세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점이 참 안타까운 그런 사실입니다. 저 역시 시민으로서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지만 그 시대가 가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공병호 TV에서는 한국의 앞날과 미래에 대해서 한 현장을 지는 제조업체 사장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추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